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서입니다. 대표님들 요새 제가 대표님들 만나 뵙고 이 갱신 얘기도 좀 많이 했죠. 거기서 한 얘기가 속마음에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제 6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갱신이 언제까지? 9월 12일까지, 즉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그랬죠?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군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벌써 어때요? 신청도 받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시군구별로 안 내면 다 내려오고, 어디는 아예 아직 계획조차 없는 데가 많고, 즉 250개잖아요. 250개니까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일단은 시군구에 어때요?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라고 밖에 말을 못 드려요. 벌써 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시군구별로 무조건 안내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9월 12일까지는. 9월 12일 날 딱 맞춰서 안내를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6월 중으로 다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12일부터는 거의 이 땅에서 거의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2019년 12월 전에 오픈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6년이 되는 모든 장기관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략 16,944개죠. 전체가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보니까 2만 8천 몇백 개니까 대략 한 12,000개는 이미 그 뒤에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장기관 기관은 이게 폐업도 많고 개업도 많고 계속 변화가 심합니다. 어쨌든 자, 안내가 나오면 어디서 시군구별로 안내가 내려오면 메일로 내려오고 이렇게 안내문이 이렇게 갱신 신청 안내문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안내를 받고 어때요? 그대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첨부하라는 서류들 첨부해서, 뭐 어디는 각서까지 쓰시더라고요. 뭐 어떤 각서냐면 대표자가 나쁜 짓을 안 했다라는 각서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그런 거 없고 어디는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안내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세한 사항은 어때요? 이 시군구별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리고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갱신 취소되는 거는, 지정 취소되는 건 뭐 기본이고,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때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갱신제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자,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준은 5가지 큰 카테고리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놨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대표자의 능력이에요. 대표자가 전과가 있느냐, 대표자가 무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대표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냐?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 갱신제 2번이 평가 2번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때요? 평가의 점수, 즉 2등급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등급이라고 무조건 갱신돼 이거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 5개의 카테고리 중에 대표자 능력의 카테고리에 20점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20점이에요. 한 카테고리당. 그래서 이 20점 중에 점수를 받는데, 평가를 이제 2등급만 안 받으면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것도 이제 시급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행정처분 받았다고 해서 그럼 나는 무조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전과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행정처분이 내려졌어.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이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이제 평가도 그렇고 뭐 행정처분도 그렇고 다 있죠. 어때? 2 맞고 행정처분도 대여섯 번 받고 그럼 20점이 되겠죠. 20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100점 만점에 20점 마이너스면 80점이니까 간당간당한 거예요. 자, 2번째가 이제 사업 충실성이에요. 이것도 이제 대표님이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죠. 뭘로 보느냐? 운영 계획이라든가 여타 사업 계획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교육을 했었나? 직원 교육 했었나? 이런 교육 자료들이 비치가 돼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예, 이걸 또 서류를 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시군구별로 지금 나온 거가 한 10여 군데가 되는데 보니까 아직 어때요? 그런 것도 다 틀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관리는 잘하고 있느냐? 인력 관리라는 건 근로계약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직원복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점수를 깎일 일이 없어요. 예, 여기가 문제지. 그리고 이것도 별 능력 이상 없어.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때요? 거의 어때? 안 깎이는 60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즉, 돈을 잘 쓰고 있느냐라는 문제겠죠? 예, 재무회계가 제대로 되고. 이건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저희가 다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안 생겨. 이제 다만, 이렇게 중요해졌다. 재무회계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대표님들한테 규칙을 준수하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 여기가 점수가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면 재무회계도 2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규칙을 준수하게끔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기분 좋아지는 일이겠죠. 재무회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이 시군구까지 이렇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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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에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시군구는 몰라요. 이거는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 구청장님, 시장님 마음인 거야. 그분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 군수님, 구청장님, 저렇게 시장님 이런 분들 뽑을 때 이 장교환 기간에 대한 정책 이런 것도 좀 보세요. 그리고 투표를 하셔야 대표님들 신상에 이롭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20점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거의 어때요?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 틀만 이제 보건복지 이런 틀이야라고 보내준 것 뿐이지. 따라서 지자체장이 마음 먹고 어때요? 나는 90점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아마 통과될 어떤 그런 장기간 기간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어때? 탈락이지. 갱신 다 탈락이지. 지정 취소가 되는 거야. 뭐. 그러니까 6년만 할 수 있는 게 장기간 기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셔라. 누구를? 시군구, 뭐, 의원이나 지자체 선거할 때 정책을 잘 보시고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 5가지 중에 5가지로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이 되면 이 100점 중에 그럼 몇 점까지가 이제 갱신이 되는 거냐? 이거는 대부분 기준이 80점입니다. 근데 80점일 뿐이지 어떤 시군구는 70점, 어떤 시군구는 60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 틀려요. 어디는 90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적으로 지침도 그렇고 보면 제가 볼 땐 80점이 기준이 되는데 어느 시군구는 지금 70점 기준이라는 것도 아예 공문으로 내려보낸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시군구 맘이라 그랬잖아요. 장기간 기간은. 그러니까 어때요? 잘 하셔야 된다. 투표를 잘 하셔야 된다. 다음 지자체 선거 때는 꼭 잘 하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다. 어쨌든 80점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요한 거. 재무회계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평가에도 점수가 들어가고 갱신자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고 지도점검 나와서도 대부분의 이 재무회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엉성하게 이렇게 재무회계를 해서는 안 되신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무회계를. 그죠? 적어도 갱신제에도 20점 이상이다. 재무회계 완전히 나는 엉망으로 했어. 안 냈어. 그럼 행정처분 내려지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의 점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갱신 탈락이에요. 다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아졌어요. 저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무회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재무회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 주변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무조건 법과 규칙에 따라 나는 재무회계를 할 거야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조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시면 평가도 그렇고 뭐 이제 대표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 재무회계도 그렇고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특히 어때요? 예. 뭐에 대해서? 아예 재무회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퇴직금이거든요. 인건비 지출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이 어때요? 적어도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어때요? 아직도 예, 이 재무회계에 대한 그런 거보다도 그냥 다른 엉뚱한 거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갖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보다 이 재무회계 중요한 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예, 이번에도 계속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렸죠, 돌아다니면서. 예, 뭘까요? 갱신보다 더 중요해요. 뭐가? 예. 갱신 후에 생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갱신했는데 내가 계속 적자 나면 뭐해? 뭐하러 갱신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기관 규모가 15명이야. 갱신은 이번에 했어. 그럼 뭐하냐고. 19년부터 그 대표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년 12월 이전에 오픈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15명이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20명이었다? 심각하죠. 30명 안 되시는 분들은 갱신을 했다고 해서 과연 어때요? 생존에 유리할까요? 제도적으로 내가 지정 취소가 돼서 폐업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환경이 열악해져서 장기왕을 그만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보다 갱신 후에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드리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활짝 열어놓고 대표님들하고 앞으로도 자주 그 점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